교도소 안에 충격적인 포르노 야한 동영상 반입 실상 한 재소자의 고백으로 고해성사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실제로 사실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희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인지조차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재소자의 제보로 시작된 거고요. 네. 재소자가 한 언론에 청와대에 보내달라면서 이렇게 소포를 보낸대요. 이게 책이었는데 책 사이에 보니까 메모리 카드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메모리 카드 보니 무려 59시간 분량 음란 동영상 파일이 89개가 있었다는데 이걸 이제 증거로 보내온 거고요. 그 재수자가.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음란 동영상들이 어떻게 그 교도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교도소에는 이제 여러 분류의 이제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성범죄자 저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징역 12년을 받고 지금 3년 남았습니다. 벌써 1000일 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모들은 그 조두순 사건의 그 피해자 학생이 벌써 고3이 됐대요. 8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끔찍한 일을 겪고 지금 고3이 됐는데 얼마 있다 나온다면? 얼마 3년이 뛰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도소에서 음란 그 책도 아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범죄자가 마찬가지지만 그 교도소에 가두는 게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한 응징의 효과도 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화의 목적이거든요. 여기 있는 동안 교화돼서 나가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것이 이제 교정교육의 목표인데 성범죄자가 많은 사람들한테 저 동영상 59시간 동안 저 눈 아프겠네요. 다 보려면.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교화가 되겠습니까? 야, 나 빨리 나가가지고 나 또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화 효과가 전혀 없는 게 특히 성범죄자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비단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자로 또 좀 범위를 넓히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부랑 통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요. 저기 예를 들면 우리 얼마 전에 어제도 이제 그 얘기 있었지만 주수도 전 회장이 뭐 변호사 통해 가지고 뭐 외부랑 그 얘기를 하면서 뭐 또 같이 다단계 사기를 했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던 거 아닌 게 있습니까? 저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그럼 동영상 파일 통해 가지고 밖에 있는 측근이 뭐 회장님 뭐 저쩌고 동영상 파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다 보면 보고 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저 파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비단 이 포르노 동영상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외부와 교도소의 감시를 벗어나서 이 교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어떤 목적 달성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걸 사실관계 좀 밝혀가지고요.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다뤘지만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해요. 이 수용자들이 영어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전자사전 같은 걸 반입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한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냐면 저도 경험이 있다는 제가 그걸 봤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학생들 시험 감독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요즘 많아요. 유학 온 학생들이. 유학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보러 올 때 전자사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보는 걸 옆에서 감독을 하면서 봤는데 그 안에 답을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사전이 그냥 단순히 단어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메모도 할 수 있고요. 또 볼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요즘 전자사전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쓴 거죠. USB에 저걸 몰래 들여와서 전자사전은 지금 반입이 가능하대요. 사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사전이 기능이 자꾸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꽂아서 볼 수 있는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화면에 나가는 저런 식으로. 그렇죠.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 볼 때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볼 때는 그냥 공부하나 보다 하겠죠. 그런데 실제 보는 거는 거기 이제 포르노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교도소 들어가면. 근데 공장 안에 컴퓨터가 있대요. 그 컴퓨터에 또 USB를 꽂아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공장에서 그렇죠. 몰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동영상, 저는 포르노 동영상이 유포되는 통로가 되고 있어서 이제 구치소가 저 문제 때문에 전자사전을 다 회수하고 종이사전만 보도록 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도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교정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좀 몰랐을까요? 아니면 뭐 왜냐하면 그 말도 말이 되는 게 천상철 앵커가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저걸 들어온 경로를 보면요. 잡지 사이에 몰래 USB를 넣어서 교도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교도관이
그 담당 제소자한테 그걸 건네주는. 잡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건네주는군요. 그건 브로커죠,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교도관의 일부,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교도관도 일정 부분 책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교정당국이 이 문제를 좀 잘 들여봐서 지금 성폭행이나 성문란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저걸 교도소 안에서 돌려서 보고 네. 그러면은 교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낮에 가서는 열심히 교육받고 밤에 와서는 그거 교육 제대로 생각이 나겠냐고요. 예. 그거 때는 교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가 제대로 교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면밀하게 살펴서 저런 문제를 좀 다 척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성인물만 봐도 문제일 텐데 이분들이 보는 것이 뭐 성폭행물이나 몰카 이런 것까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음란물 자체 내용 자체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을 돌려보나를 봤더니 여성 학대, 폭력 네. 음란물, 아동 음란물은 정말 너무 나쁘죠. 해외 같은 경우는 아동 음란물을 제조하거나 유포할 경우에 정말 엄청난 처벌을 내립니다. 예. 그런 수준, 화장실 몰카. 그러니까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말 끔찍하고 범죄적인 음란물들을 그 안에 돌려본다는 것. 근데 그것이 전혀 감시망을 벗어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알았거나 알았어도 문제고요.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알았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것이고 몰랐다고 한다면 빈구멍이 어딘지를 잘 봐서 반드시 메꿔야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란물이 교도소에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라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경찰, 네. 군, 그다음에 소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에 해악이 되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분리를 해놓은 시설에 네. 이런 음란물이 돌아다니는 거를 눈 감았거나 몰랐다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냐라는 생각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살 수가 있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 제소자 증언대로라면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어떤 아까 89편의 59시간 이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사람 증언을 본다면은 1000편 정도 중에 일부다. 예. 1000편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32기가 메모리 수십 개가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면 이게 그 원상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 성 몰카의 이른바 그 포르노를 보는 원상이라고 봐야죠.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의 32기가짜리들이 메모리들이 돌아다닌다는 일반 얘기는 사회보다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많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 경북 북부교도소 옛날에 우리가 청송교도소라고 했죠. 유명했었죠. 그런 데인데 이게 굉장히 그런 관리가 엄격한 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특별한 어떤 감찰이라든지 지금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실제로 이 대구 쪽에서는 탈주범 최갑복 예전에 그 온몸에 이 연고를 바르고 배식구로 달아놨었던 최갑복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저게 사실 이제 교도소 내 성범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저런 영상을 자꾸 보면 기존에 성범죄를 했던 사람들한테 충동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는 대상이 결국은 같이 제소하는 제소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잡혀온 사람들 같은 경우 밑에 이제 잡범들은 이런 제소자를 대상으로 해서 밤에 몰래 한다거나 아니면 유사성행위를 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저런 영상들이 그걸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구 교정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 최각복이라는 사람이 교도소 내에 있는 제소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것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결국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불법 음란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네.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가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 또 다른 범죄 행위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교정당국이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받아들여서 네. 척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사의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자면요. 이 동영상을 보여준다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감옥에서 반성은커녕 정말 답이 없다. 교도관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금으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야동까지 보여주냐? 이거 제 사회가 아니라 무슨 그 성범죄자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소를 시키는 것이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소관부서가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장관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 부분 분명히 발본색원을 좀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억울한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광명처장 이렇게 억울한 건가요? 네. 경찰 인트라넷에 올라온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가족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던 2년차 순 굉장히 젊은 순경인데 눈 네. 깜짝할 새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시작된 사건인데 빚을 어떻게 지게 됐냐면 공무집행을 하다가 빚을 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공무집행. 자, 공무집행. 어떤 공무집행이었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이게 술 취한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저 개인적인 법관 저 납득이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술 취해서 막 이제 그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 이 경찰관이 이제 경찰 된 지 2년째 되드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술 취한 사람들이 행패에 부린다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해가지고 현행범 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로 이제 딱 연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구대죠. 이제 지구대에서 이 주폭, 술 먹고 폭행하는 이 사람이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럼 제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때리니까 제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손으로 목을 좀 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을 밀어가지고 그 주폭이 뒤로 넘어지니까 머리랑 등을 좀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치 5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가지고 이 다친 주폭이 이 경찰을 고소를 하니까 이 검찰에서 어떻게 판정을 한 거냐면 특가법적 독직 폭행이다. 독직 폭행. 직권을 남용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우리 일반인끼리 싸운 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서 폭행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는 좀 더 방어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때리면 피하든지 주먹을 잡든지 잘 말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손으로 목을 밀어서 다치게 하냐 이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는 검찰의 그런 판단이 실제적으로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경찰관이 재판정에 서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경찰대 2년 됐잖아요. 근데 자격정지 이상 나오면 이게 경찰복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역 6월에 선고유예가 나왔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비 300만 원 줬습니다. 뭐 그것까지 붙었어요. 합의 금액 무려 5천만 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선고유예라는 걸 했다는 건데 합의했으니까 뭐 합의했다는 것도 있고 죄가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라는 한마디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란 게 당신 죄는 있지만 우리가 봐줄게. 기소 안 할게. 이게 기소유예거든요. 법원에서 똑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폭행 혐의는 있으니까 유죄는 유죄인데 내가 거의 봐줄게. 무죄는 못하겠지만 선고하지 않고 봐줄게. 이게 이제 선고유예예요. 전과는 남는 거네요. 전과 남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최대한 봐준 게 선고유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 경찰복은 벗지 않게 된 건데 문제는 또 남아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 주폭이요. 그 다음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술 취하고 낭동 표현하다가 업무방해서 구속됐거든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찰관들은 민사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내가 다쳤는 걸 위자료 좀 달라? 이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황당하네요, 황당해. 아니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1억 4천만 원을 경찰들이 돈을 모아서 그 합의금도 대주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민중의 지팡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그냥 내뒀으면 얼마나 무고한 희생자가 났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물론 외국에서는 총도 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더라도 신랑이 과정에 다쳤다면 아니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던가 왜 개인한테 이걸 잘못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경찰이 만약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대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돈이 뭐 없지 않겠어요? 얼마 됐다고 경찰 된지. 그래도 2년밖에 안 됐고 박봉인 씨 딸리는 분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금 5천만 원이 내야 되니까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줬어요. 뭐 10,000원부터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5,730명이라는 경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억 4천만 원을 모금해줬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당해봐서 한다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도 이런 일을 당했었다. 너처럼 내가 이렇게 민중의 지팡이로서 민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내가 폭행형으로 도리어 민사소송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네 심정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10,000원, 20,000원, 30만 원 낸 사람들이 그 심정을 이해하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건 경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경찰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 때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법안들이든 네. 아니면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김태현 변호사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아까 당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5천만 원 민사소송 냈다고. 이 형에서. 네.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그렇게 술 먹고 폭행을 해가지고 경찰관이 지구대 데려왔는데 지구대에서 그런 난리를 피우다가 경찰관이 피해를 당했으면 소송을 거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본인의 죄를 좀 깨달으셔야죠.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되면요. 앞으로 경찰이 어떻게 방어를 하겠습니까? 또 내버려둬야죠. 내버려둬야죠. 그러니까요. 네. 술 취해서 난동부리도 가만 놔둬야 돼요. 그거 괜히 막았다가 또 민사소송에 휘말려서 자기가 대출받아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정말 민중에서 열심히 일하겠냐는 거죠. 사기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은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정당한 어떤 공권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그것을 악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좀 더 엄격한 그런 판결을 좀 내릴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뭐 제소자의 인권, 피고자의 인권, 또 가해자의 인권 중요합니다만 경찰의 인권, 무고한 시민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정부 당국은 좀 명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